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2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축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월령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갑이라고 하는 천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다라고 해서 갑목이 되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 물상으로 나무가 된다는 것이고 나무 온기 기운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온기 목화 섬 이불에 쌓여져 있는 그런 따뜻한 옹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뭐다?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똑같이 나무, 물상으로는 나무가 되면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 똑같지만은 을목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 되는 것이죠. 음목. 그래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하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오늘 공부하는 양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개념의 나무를 말한다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음목은 양에 비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음과 양의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법, 용도 또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목은 그래서 일단 물상으로 보게 되면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습니다. 참나무라든가 아니면 소나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편백나무 같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가 바로 이 갑목인 것이고요.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라 양류목이라고 하죠. 양류목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고 유연한 화초 같은 개념 또는 넝쿨식물이죠. 넝쿨식물 같은 것, 달의 넝쿨, 칡넝쿨 같이 감고 올라가는 호박이 넝쿨째 들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넝쿨식물입니다. 담쟁이 넝쿨이죠. 넝쿨, 다른 어떤 지형지물을 감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참나무가 자기 그 굵직굵직한 큰 기둥을 갖다가 휘어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죠. 그래서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이러한 차이. 갑목은 단단하고 곧고 크게 자라는 성질의 나무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은목은 화초라든가 넝쿨식물처럼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참나무와 갈대가 있다라고 하면 참나무는 갑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뭐다? 을목이 된다. 그래서 갑목은 크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갑목의 용도는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다. 좋게 좀 멋있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러운 화초와 같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용도, 즉 목화통명이 돼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목이 용도, 동양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기 재련소 같은 데 가죠. 목공소 같은 데 가면 나무를 가지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뭐 옛날 한옥 지을 때는 이 나무를 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하죠. 바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용도인데, 이 갑목을 그러한 제목으로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연장보다 도끼도 필요하고요. 전기 톱도 필요하고 대패도 필요하고 끌도 필요하고 못도 필요하죠. 근데 요즘 한옥은 못을 쓰지 않고 만드는 것이 또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갑목을 이렇게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목을 갖다가 잘
재련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재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벽갑이 아닌데 재련해서 제목을 만들고 간목이 경금을 쓸 때는 반드시 정화를 대동해서 간목을 갖다가 이렇게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경신금과 같은 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을목이 경금을 보거나 을목이 신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화초를 갖다가 가위나 칼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끔찍끔찍하죠. 수십만 원짜리 화초, 난초를 갖다가 딱 갖다 놨는데 키우려고 손자가 와가지고 가위로 댕공 잘라버렸습니다. 그것이 을목이 경금을 보거나 신금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니 을목이 관살인 금이 많아지면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은 관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따뜻한 병화하고 인성인 개수를 쓰는 것이 을목의 바른 용도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오 미월 같은 경우에 개수가 용신일 때 금생수 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목적에서 경신금을 보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를 생하는 용도이지 을목을 갖다가 동량의 지목으로서 만드는 그런 용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간목도 일단 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금이라든가 이렇게 정화를 못 보게 되면 간목도 뭐예요?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련이라든가 또는 벚꽃 같은 경우도 그냥 나무이지만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간목은 춘하절, 즉 예를 들면은 봄, 여름의 간목은 뭐다 목화통명이 돼서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간목은 두 가지 용도죠. 동량의 지목으로 쓰거나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 두 가지가 있지만 본시 간목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하여 동량의 제목으로 쓴 것이 간목의 용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일단 절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대한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은 물론 이제 나름대로 절기로서의 의미가 있지만은 명리학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월이 바뀌는 기준은 소한이 되어야지만 자월에서 축월로 넘어올 수가 있다. 계절로는 겨울이 되죠. 특히나 축월 같은 경우는 모동 또는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개동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렇죠? 개동이라고 해서 늦겨울이라고 하는 것, 만동이라고 하는 것도 늦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다 똑같은 겨울이지만 다 늦겨울을 뜻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해자, 축, 월이 모두 겨울입니다. 해월도 겨울이고 자월도 축월도 겨울이다. 즉 엄동설한이라서 몹시 한기가 극심한 그런 시절이 바로 이 해자축월이고요. 어느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느 일간이든 간에 보다 해자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지 않으면 천하가 얼기 때문에 생기생의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봄이면 따뜻하니까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바닷가 가가지고 뭐 스킨스쿠버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추울 때는 옹색해집니다. 물론 요즘은 옷이 굉장히 패딩 같은 거 옷이 잘 나오죠. 따뜻하니까 여러분들 스키도 타러 가고 눈썰매도 타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발도 집세기를 신고요. 그 다음에 옷도 얇아.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겨울에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명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자축월은 춥다라고 해서 만물이 수장된다, 수축된다라고 하죠. 수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의 기온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뭐 영하 10도, 15도 심한 경우에는 서울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럼 밖에 나가면 겨울에 나가면 친구들이 없습니다. 왜냐면 추우니까 안 나옵니다. 하지만
햇볕이 딱 쬐서 바람만 좀 안 불면 기온 자체가 차갑다 하더라도 햇빛 찌는 데는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군불 지펴가면서 고구마 구워 먹고 구슬치기 하고 사망치기 이렇게 비석치기라고 하죠. 요거 하게 됩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2탄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 비석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전통 자치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방구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 한번 오징어 게임 2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겨울에는 일단보다 따뜻해야지 생기생이가 있게 된다라고 해서 먼저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죠. 근데 일단 병화를 얻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기본 베이직으로 깔아놓는 것이고요. 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 자체가 세력을 얻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목의 용도는 어디에 있다?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이니 축월의 간목은 병화는 기본적으로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쓸 수 있다. 지지로 간목이 이라든가 묘 등의 뿌리를 튼튼히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간목이 왕한 만큼 큰 제목이 되는 것이고 간목이 약하면 그만큼 작은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을 쓸 때도 큰 기둥이라든가 큰 버팀목으로 쓰면 큰 제목이 되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뭐 버팀목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무와 나무를 이어지는 그 이음새 같은 거로 쓰면 작은 것이고 그것 안 되면 이제 화목으로밖에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축월의 간목은 병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정화가 있어서 간목을 용도 있게 해준다. 만약에 경금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화통명이 돼서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차가운 나무, 겨울의 나무는 봄이 오는 것을 좋아한다. 양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금이 있으면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금이 없으면 그냥 수화를 통해서 간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월령의 특성, 세 번째로 격국을 알아봐야 됩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죠. 그 다음에 월지는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 양대 음이 되는 것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죠. 극아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께 배웠던 것처럼 나를 극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임수개수가 월령이 토가 되면 토극수에서 나를 극하는 거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했지만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재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정재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처가 되는 것이고 또 재물이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남자 입장에서 편재는 첩이 된다 이렇게도 보지만 그래서 정편재 혼잡이 되면 남자가 바람 핀다, 첩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성격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정직격하고 편직격하고의 차이는 정직격은 꼼꼼하고 세심하고 교과서적인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편직격은 마치 돈키호테처럼 약간 기품파에다가 쓸 때 쓰고 안 쓸 땐 인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편직격들이 대체적으로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직격들은 조금 직장인으로서 조금 꼼꼼한 직업 있죠. 인사관리, 자재관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행원 같은 거 하면 딱 맞은 그런 성격인데서 정제가 좋고 편제가 나쁘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정제가 됐든 편제가 됐든 그 재성이 나한테 어떻게 용도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대 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제 격이 된다. 단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하고 일간 자체가 토에 비해서 약하니까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신약
제왕 또는 제다신약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물론 기토가 본기인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정제격에 뭐가 됩니까? 이거는 제다신약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개수가 천간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는 정인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이 간목 입장에서 관이 되죠. 정관이 되죠. 정관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축월의 간목은 격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제격, 그 다음에 정인격, 그 다음에 정관격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격이든 일간이 약하면 정관이든 그 다음에 정제든 그 다음에 정인이든 정인은 상관없겠죠. 일간이 약하니까 일간이 약하면 정관 또는 정제도 감당할 수 없으니 일간이 일단 세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지지로 인묘의 뿌리를 크게 얻으면 금상첨화일 것이고요. 일단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월간에 뭐가 투출되어 있습니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오늘은 월지에 있는 축토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축중의 개수가 투출한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역시나 축월 동절에 수가 투출하는 일간 간목을 생조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뭐가 된다? 한기가 극심하게 한기가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축월에 뭐다? 화가 없으면 물이 얼게 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서 흘러야지만 목을 생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이 얼게 되면 마치 뭐처럼 된다? 바위덩어리처럼 되죠. 얼음은 뭐예요? 그거 잘못 맞으면 얼음 맞아봐요. 사람 크게 다치죠. 금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겨울에 물이 얼는 것이죠. 고드름 같은 거 겨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길 지나가다가 위에서 고드름 떨어지는 거 모르고 그거 맞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드름이 커지면 119를 불러서 그거 다 제거하죠. 그래서 수가 동절에 얼게 되면 오히려 수생목이 아니라 수극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 주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봤죠. 갑술일조, 술중정화가 있긴 하지만 술중정화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매우 미약한 것이고 일단 간목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재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에 인의 뿌리를 두었습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간목이 약한 것을 크게 두려워할 바는 아니고 수가 나를 생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잘 보시면 축월의 해자 쪽 수왕절이라 하더라도 축토 자체는 토가 왕계절에 건토가 다시 있으면 요 임계수의 세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겨울에 임계수가 투출해서 사주자체가 한습해진 건 맞지만은 수가 그렇게 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동절의 간목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수가 어느 정도 세력을 얻는 것도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봐야지만 고수가 되는 것이죠. 이거 무조건 겨울의 나무라고 해서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목화운으로 갈 때 수가 고갈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갑자시가 되면 문제는 뭐냐면 화가 많이 약하죠. 인중병화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인중병화 가지고 이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다 극복하기는 좀 어렵고요. 임수개수가 뿌리가 좀 약했지만 자수를 얻어서 이렇게 뿌리를 얻었습니다. 화가 없는 것은 나쁘지만은 운이라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저는 그냥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갑자시가 태어났는데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좋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한 것이고요. 병인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의 임계수가 투출했어도 이건 토가 왕한 것이고 술토 자체도 진토하고는 달라서 마른 땅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약하죠. 인을 얻었기
얻었기 때문에 간목이 더욱 왕해져 있습니다.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를 좀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병인시면은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게 되겠고, 정묘시는 병인시보다는 화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죠. 진술충 딱 때려버리면 무토가 수를 갖다가 완벽하게 제거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화운가도 문제가 되겠죠. 목화운 가면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 것은 낫긴 한데 조우가 되지 않으니, 무진시는 목화운으로 가도 안 좋고 어디로 가도 안 좋다. 그렇죠.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생리시가 되는 것이고, 기사시 같은 경우는 사화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 저는 금수운이 더 바람직하고요. 경우시 같은 경우에도 자,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서 인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을 보게 되면 경금이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화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조는 갖췄다 하지만 이렇게 수가 있으면 좀 추워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대박 좋으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 임신시, 개우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갑자시, 임신시, 개유시, 을해시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금수운보다 목화운이 나은 것이고, 만약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정도나 뭐 경호시, 기사시 정도 이렇게 화를 좀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